25년 전 프랑스를 피로 물들였던 살인마가 교도소 안에서 다시 수사에 합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게 프랑스 드라마 라만뜨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에 단 6부작으로 방영되며 프랑스 전역에 소름 돋는 반향을 일으켰던 스릴러인데요. 그런데 이 강렬한 이야기가 지금은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돼 SBS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배우 고현정이 주연으로 등장해 여성 연쇄살인마라는 파격적인 캐릭터를 맡았다는 사실이죠. 현재 총 8부작으로 제작된 한국판 사마귀는 이미 절반, 즉 4부작이 방영된 상태인데요. 초반부터 시청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5년 하반기 SBS 화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작의 서늘한 매력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풀어낼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원작 라만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면서 결말까지 확인해보고 한국판 사마귀가 지금까지 원작과 얼마나 비슷하게 흘러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원작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25년 전 프랑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여성 연쇄살인범 잔 드베르. 그녀는 라만뜨, 즉 사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잡혀 종신형을 살고 있는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그녀의 살인 수법을 그대로 재현한 모방 범죄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범인은 잔의 과거 범행을 하나하나 따라하듯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경찰은 결국 잔 드베르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잔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아들 다미아만 협력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수사극이 아니라 한 모자의 심리 드라마로 확장됩니다. 어머니가 살인마라는 낙인을 안고 자라야 했던 다미아는 평생 그 사실로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지워낼 수 없었던 다미아는 결국 경찰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다시 마주한다는 건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막기 위해 그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인마 어머니와 형사 아들의 불편한 공조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로 세브랭을 지목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잔 드베르의 범행에 집착해온 인물로 경찰 내부 보관소에서 잔의 사건 기록을 훔쳤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모방 범죄가 잔의 수법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을 손에 넣은 세브랭은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가 마치 잔을 숭배하듯 행동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결국 그는 범인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이때 시청자도 경찰도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지목된 인물은 다미앙의 소꿉친구 알렉스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다미앙을 괴롭히듯 따라다니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미앙과 그의 가족을 몰래 관찰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주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알렉스가 사건과 묘하게 엮여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다미앙 역시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결정적 단서는 피해자들이 모두 온라인에서 루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과 접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렉스 역시 루비와 접촉한 사람 중 하나였고 이 사실 덕분에 오히려 그는 범인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루비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향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남자들을 유혹해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한 이 인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시청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루비의 진짜 정체는 다미앙의 아내 루시의 친구 비르지니 루비였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카미유로 밝혀졌는데 그녀는 과거 잔 드베르가 살해한 피해자의 딸이었죠. 학대하던 아버지가 잔의 손에 살해당한 뒤 카미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포가 아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을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로 숭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숭배는 시간이 흐르면서 광기로 바뀌었고 자신이야말로 잔의 후계자라는 착각에 빠져 모방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다미앙이 평생 믿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다미앙은 아버지를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에게도 손찌검을 하던 폭군이었고
잔의 첫살인은 남편, 즉 다미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잔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죽였던 겁니다. 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잔은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아버지 샤를에게 성범죄까지 당했던 끔찍한 경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샤를은 잔의 아버지이자 다미앙의 할아버지로 그녀가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다미앙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단순한 괴물이 아닌 상처 입은 인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진범 비르지니는 체포됩니다. 그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성전환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상처와 분노를 살인으로 분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잔에 대한 왜곡된 숭배와 개인적 상처가 뒤엉켜 만들어낸 광기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지만 진짜 결말은 모자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온 다미앙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잔 역시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들에게 살인마가 아닌 엄마로 남으려 합니다. 교도소로 돌아가기 전 다미앙은 아내 루시의 임신 소식을 전하고 잔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원작 라 만뜨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스릴러가 아닙니다. 피와 공포로 얼룩진 사건 속에서 모자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며 인간의 어둠과 가족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심리 드라마죠. 한국판 사마귀는 지금까지 원작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적 정서에 맞게 더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각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사회 문제를 더 전면에 드러내고 루비의 범행 수법은 SNS나 데이팅 앱 같은 현대적 장치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모자 화해 장면은 한국 드라마답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만뜨는 6부작이라는 짧은 호흡 속에서 강렬한 여운을 남겼던 작품이었고 현재 방영 중인 한국판 사마귀는 총 8부작으로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전개됩니다. 원작의 서늘한 분위기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지 아니면 한국식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될지 그 끝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원작의 결말을 알고 본다면 앞으로 전개될 한국판 사마귀를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